지연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붉은 색조는 오랜만이었다. 거실에선 초등학생 아들 재민이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엄마 어디가? 재민의 물음에 지연은 미소 지었다. 동창회. 민수는 대기업 과장이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 결혼 12년 그와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다. 지연은 전업주부로 집과 재민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공허가 자리 잡았다. 내가 뭐지? 그녀는 종종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고등학교 동창회는 시내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지연은 낡은 원피스 대신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그녀를 맞았다. 지연이. 와, 안 변했네. 친구들의 목소리에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다. 테이블 한쪽엔 화려한 옷차림의 은주가 있었다. 은주는 이혼 후 위자료로 큰 돈을 받았다며 동창회 내내 떠들었다. 이혼 최고야. 자유야 자유. 그녀는 샴페인을 들며 웃었다. 지연은 부러운 눈으로 그녀를 봤다. 은주의 자신감, 빛나는 목걸이, 자유로운 태도. 그 모든 게 지연의 삶과 달랐다. 술이 몇 잔 돌자 은주가 테이블을 두드렸다. 야, 우리 오늘 좀 놀자. 호빠 가본 적 있냐? 지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호빠? 그게 뭐야? 은주는 킥킥 웃었다. 호스트바. 남자들이 우리 시중 드는 데야. 가보면 인생 바뀐다니까. 지연은 망설였다. 아니, 나 결혼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민수의 얼굴, 재민의 웃음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은주는 지연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게 뭐? 그냥 구경만 하자. 내 남편한테는 내가 잘 말해줄게. 그녀의 자신감은 전염성 있었다. 다른 친구들도 맞장구 쳤다. 지연아, 딱 한 번만 가보자. 재밌을 거야. 술 기운이 돌며 지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민수가 늦게 귀가하는 모습, 무심한 말투를 떠올렸다. 딱 한 번 구경만 하는 거야.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레스토랑을 나선 그들은 택시를 타고 시내 번화가로 향했다.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좁은 골목 끝 블루문이라는 간판이 은은한 보랏빛 조명에 빛났다. 지연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여기야? 그녀는 은주를 보며 물었다. 은주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응, 환영할 준비됐지? 문이 열리자 부드러운 조명과 달콤한 향수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재즈 음악이 낮게 깔렸고 테이블마다 세련된 옷차림의 남자들이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지연은 어색하게 걸음을 옮겼다. 은주는 자신만만하게 앞장섰고 친구들은 이미 흥에 취한 듯 깔깔거렸다. 한 남자가 그들을 테이블로 안내했다. 어서 오세요, 누님들. 그의 목소리는 밝고 유쾌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다. 거울로 장식된 벽, 반짝이는 샹들리에, 손님들의 웃음소리. 이곳은 그녀가 아는 세상, 주방, 재민의 학원 스케줄, 민수의 퉁명스러운 대답과는 전혀 달랐다. 어서 오세요, 누님.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날카로운 턱선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외모였다. 하얀 셔츠 소매를 살짝 걷은 그의 팔목엔 얇은 은팔찌가 반짝였다. 저는 현이라고 해요.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그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강렬했다. 마치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듯 했다. 은주는 지연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지연아, 어때? 색다르지? 그녀는 현에게 샴페인을 주문하며 농담을 던졌다. 지연은 와인잔을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잔을 입에 대며 현을 흘깃봤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은주와 친구들에게 농담을 건넸다. 하지만 가끔씩 지연을 향해 미소 지었다.
지연 누님 와인 좋아하시나 봐요. 취향 좋으시네. 그의 말에 지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뭐. 현은 가볍게 웃으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첫 방문이시죠? 긴장 풀어요. 여기 오는 분들 다 처음엔 그래요. 그는 그녀의 잔에 와인을 따라주며 농담을 이어갔다. 근데 누님 진짜 예쁘시다. 평소에 이런데 안 오시죠? 지연은 얼굴이 더 붉어졌다. 민수에게서 예쁘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던가?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결혼 초 아니 그보다 훨씬 전이었다. 현의 농담, 그의 손길이 잔을 스칠 때의 미세한 떨림, 그녀를 지연이라고 부르는 부드러운 목소리. 이곳은 그녀의 일상과 전혀 다른 세계였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술 기운이 퍼지며 마음이 풀렸다. 은주는 현과 깔깔 웃으며 샴페인 병을 터뜨렸다. 친구들은 테이블을 두드리며 흥을 냈다. 하지만 지연은 현의 눈빛에 빠져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누님 오늘 여기 온 거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지연은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기분을 느꼈다. 재민의 숙제를 챙기고 민수의 늦은 귀가를 기다리던 그녀는 이곳에서 잊혔다. 그녀는 지연으로 살아있다는 기분을 처음으로 맛봤다. 밤이 깊어지자 은주가 말했다. 지연아 어때? 또 올 거지? 지연은 망설이다 미소 지었다. 글쎄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이 깜빡였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봤다. 내가 아직 매력 있나? 호스트바에서의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현의 미소, 그녀를 바라보던 눈빛. 그건 민수에게서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며칠 뒤 은주가 전화했다. 지연아 이번 주말에 또 가자. 현이 너 보고 싶대. 지연은 망설였다. 아니 그건 좀 하지만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인생 한 번이야. 그냥 즐겨. 지연은 결국 승낙했다. 블루문은 여전히 화려했다. 현은 지연을 보자마자 다가왔다. 누님 오늘 더 예쁘시네요. 그의 말에 지연은 웃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현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지연 씨 여기 오면 스트레스 풀리죠? 제가 잘 챙길게요. 지연은 그 말에 끌렸다. 집에서 설거지하고 재민의 숙제를 챙기고 민수의 무심한 말투를 견디던 그녀에게 현은 새로운 숨결이었다. 그는 그녀를 공주처럼 대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주 호스트바를 찾았다. 은주는 이거야 인생. 이라며 웃었지만 지연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돈이 문제였다. 호스트바는 비쌌다. 지연은 용돈을 쪼개 썼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다. 어느 날 그녀는 은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은주는 눈썹을 치키며 웃었다. 오, 지연이 진짜 빠졌네. 얼마 필요해? 지연은 얼굴을 붉히며 금액을 말했다. 은주는 흔쾌히 빌려줬다. 현이 잘 챙겨줄 거야. 걱정 마. 지연은 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고 밤늦게까지 문자를 보냈다. 지연 씨 나 진짜 누님 좋아해요. 그의 말은 달콤했다. 지연은 그에게 빠져들었다. 민수와의 결혼 생활은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현과 함께일 때만 살아있다고 느꼈다. 지연의 일상은 두 개로 나뉘었다. 낮엔 전업주부로 재민을 챙기고 밤엔 호스트바로 향했다. 민수는 늦게 귀가하며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지연은 점점 대담해졌다. 현과의 데이트는 호스트바를 넘어섰다. 그들은 카페에서 만나고 심지어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어느 날 지연은 현에게 새 옷을 선물했다. 은주에게 빌린 돈이었다. 현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누님 진짜 최고야. 지연은 그의 품에서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지연 오늘 재민 학원비 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뚝뚝했다. 응, 냈어. 지연은 급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통화를 끊은 뒤 그녀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 그녀는 낯설었다. 내가 뭐 하는 걸까 불안이 스쳤다. 하지만 현의 손길이 그 불안을 덮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늦은 밤 지연이 샤워실에서 물소리를 내며 머리를 감고 있을 때 민수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터였다. 거실은 어두웠고 탁자 위에 놓인 지연의 핸드폰이 알림 불빛을 깜빡였다. 민수는 최근 지연의 잦은 외출과 화장대에 늘어난 새 화장품을 떠올리며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를 풀자 화면에 메시지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먼저 눈에 띈 건 호텔 로비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지연이 한 남자와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 남자는 날카로운 턱선과 세련된 옷차림을 한 민수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다. 사진 속 지연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화면을 넘겼다. 이번엔 지연이 그 남자에게 선물한 듯한 고급식의 상자를 찍은 사진이 있었다. 현 이거 맘에 들지? 라는 캡션이 달려 있었다. 민수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다. 마지막으로 은주라는 이름의 계좌에서 지연에게 입금된 내역서 캡처가 있었다. 100만 원, 200만 원 금액은 점점 커졌다. 이번엔 좀 더 부탁해 은주야라는 메시지가 함께였다.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연이 돈을 빌려가며 무슨 짓을 한 걸까? 그의 손은 핸드폰을 쥐고 덜덜 떨렸다. 샤워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다. 그녀는 거실에 서 있는 민수를 보고 숨이 멎었다. 민수 언제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뭐야?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얼음처럼 날카로운 그의 눈빛이 지연을 파고들었다. 그는 핸드폰을 그녀 쪽으로 내밀었다. 화면엔 호텔 사진이 떠 있었다. 지연은 그 사진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민수, 그건 오해야. 오해? 민수는 차갑게 웃었다. 그는 화면을 넘겨 선물 사진과 입금 내역을 보여줬다. 이 남자가 누군데? 현? 호텔은 뭐야? 은주한테 돈 빌려서 뭘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말해, 지연. 다 말해.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머릿속이 뒤엉켰다. 현과의 밤들, 그의 달콤한 말들, 은주에게 빌린 돈, 모든 게 그녀를 올가매는 덫이 됐다. 민수, 제발 나 잘못했어. 그녀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민수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타올랐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재민 키우느라 뼈 빠지게 뛰는데 너는 그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 남자랑 호텔을 드나들어? 그는 핸드폰을 탁자에 던졌다.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안해, 나 그냥 내가 너무 외로웠어. 그녀는 흐느끼며 털어놨다. 호스트바에서 만난 현, 그의 말에 끌려 시작된 만남들, 점점 깊어진 감정, 그리고 은주에게 빌린 돈으로 현을 만나며 잃어버린 자신. 그녀는 모든 걸 고백했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충분해. 민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더 듣고 싶지 않아.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내일 얘기 끝내자. 문이 쾅 닫혔다. 지연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재민이 잠든 방문을 바라봤다. 어린 아들의 고른 숨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 했다. 그녀는 현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은주에게 빌린 돈, 현과의 환상, 민수와의 결혼.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민수는 지연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명의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마치 그녀와의 모든 시간을 지우려는 듯 단어 하나하나에 날이 서 있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스쳤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물었다. 재미는? 민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키울 거야. 그의 대답은 단칼 같았다. 너 같은 엄마 밑에서 크는 거보다 나아. 그 말은 지연의 가슴을 찔렀다. 재민의 웃음 아침마다 엄마. 라며 달려오던 작은 발소리, 숙제를 하다 고개를 갸우뚱하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려 했지만 눈가가 뜨거워졌다. 민수 제발 재민만은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지연은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녀의 손가락은 서명을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녀는 모든 걸 잃고 있었다. 민수와의 결혼, 재민과의 시간, 그리고 스스로를 지탱하던 자존감까지. 그녀는 현을 떠올렸다. 어쩌면 그는 그녀를 이해해 줄지도 몰랐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쥐고 블루문으로 향했다. 호스트바는 여전히 화려했다. 네온 조명 아래 웃음소리와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지연에게 그곳은 더 이상 마법 같은 세계가 아니었다. 현은 구석 테이블에서 다른 손님과 웃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자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어색한 미소를 띄었다. 누님 오늘 좀 바빠서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 나 좀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현은 고개를 저었다. 누님 나 진짜 힘들어요.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지연은 믿을 수 없었다. 현 나 너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민수를 잃고 재민을 잃고 이제 현마저 떠난다고? 하지만 현은 차갑게 대답했다. 미안해요. 이게 내 일이에요. 그는 그녀를 외면하고 다른 테이블로 걸어갔다. 지연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녀가 쏟아부은 시간, 돈, 감정은 한순간에 허공으로 흩어졌다. 지연은 비틀거리며 발을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은주에게 전화했다. 은주야 나 좀 도와줘. 하지만 은주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지연아 빚이나 갚아. 나도 돈 없어. 전화는 끊겼다. 지연은 핸드폰을 쥔 채 길거리에 주저앉았다. 은주에게 빌린 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돈은 현의 미소와 함께 사라졌다. 그녀는 은주와의 우정마저 잃었다. 지연은 모든 걸 잃었다. 민수와의 결혼, 재민과의 따뜻한 일상, 심지어 현과의 덧없는 환상까지. 그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민수는 이미 그녀의 짐을 정리해 놓았다. 옷가지와 화장품이 든 박스가 현관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재민의 방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잠겨 있었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잡고 흐느꼈다. 재민아 엄마 미안해. 이혼 절차는 빠르고 냉혹하게 진행됐다. 민수는 지연의 불륜을 증거로 내세웠다. 호텔 사진, 현에게 준 선물 사진, 은주에게 입금받은 내역서. 법정에서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위자료도 받지 못했다. 민수의 변호사는 그녀를 가정을 파괴한 여자로 몰아갔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의 손은 덜덜 떨렸다. 지연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월세 40만 원, 보증금 없는 좁은 방. 벽엔 물때가 묻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맞은편 건물의 회색 벽뿐이었다. 그녀는 박스에서 옷을 꺼내다 재민의 낡은 그림책을 발견했다. 엄마 사랑해라고 적힌 페이지. 그녀는 책을 끌어안고 울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다. 밤마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창밖을 봤다. 블루문의 조명이 떠올랐다. 그곳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공주였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지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방에 메아리쳤다.
재민의 웃음, 민수의 무심했던 손길, 은주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 모든 게 그리웠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지연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전업주부로 12년을 보낸 그녀에게 이력서는 공란투성이었다. 식당, 서빙, 마트, 계산원 뭐든 해보겠다고 다녔지만 나이와 경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녀는 점점 더 작아졌다. 동네 슈퍼에서 라면을 사 먹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현의 달콤한 말, 호스트바의 화려한 조명, 그 모든 게 그녀를 유혹한 덫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우편함에서 은주의 편지를 발견했다. 빚 갚아. 법적으로 갈 거야. 지연은 편지를 구기며 이를 악물었다. 은주는 그녀의 몰락을 비웃는 듯 했다. 그녀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여자는 초췌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푸석한 머리. 그녀는 거울을 외면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재민이 보고 싶었다. 앞으로의 삶은 막막했다. 밤은 깊었고 원룸의 형광등은 깜빡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 한 방울이 베개를 적셨다.